안녕하세요, 오뜨입니다. 오늘은 겉뜨기와 안뜨기만 알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뜨개 패턴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반의 기초를 배우면서 이걸 함께 만들어 보셨죠? 오늘은 이 패턴을 포함해서 요거 이렇게 3가지 스워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대바늘 뜨개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보고 오셔서 겉뜨기, 안뜨기를 익히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터뜨기입니다. 가터뜨기는 정말 간단해요. 먼저 한 단을 겉뜨기로 뜨고 다음 단도 겉뜨기로 뜨는 겉뜨기만 반복해서 뜨는 방법인데요. 가터뜨기를 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떠볼까요? 저는 코 15코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먼저 한 단을 겉뜨기를 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겉뜨기를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실을 바깥으로 둔 상태에서 바늘을 겉으로 끼우고 실을 감고 감아준 실에 바늘을 걸어서 빼줍니다. 이제 겉뜨기는 식은 죽 웃기시죠? 이렇게 뜨고 다음 단도 겉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도 겉뜨기를 해주면 가터뜨기는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가터뜨기는 겉뜨기만 반복하는 뜨개질이다 보니까 간단하고 쉬워서 가장 많이 하는 뜨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저는 15코를 만들어서 15단을 떠보았어요. 코수를 늘리고 더 길게 뜨면 가터뜨기만으로도 목도리 같은 건 금방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럼 다음 뜨개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메리아스 뜨기는 이전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을 반복해서 뜨는 뜨개 방법이에요. 이렇게 앞면이 V자가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리아스 뜨기를 그럼 해볼게요. 아까 가터뜨기를 할 때와 똑같이 코 15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겉뜨기로 한 단, 안뜨기로 한 단을 반복해서 뜰 거니까 먼저 겉뜨기로 한 단을 떠주시고 다음 단은 뒤집어서 안뜨기를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겉뜨기를 한 다음에 안뜨기를 할 때 안뜨기는 실을 안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깜빡하고 실을 바깥에 두고 안뜨기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앞서 보여드린 V자 패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겉뜨기 할 때는 실을 바깥으로, 안뜨기 할 때는 안쪽으로. 그런데 메리아스 뜨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하고 다시 뜨개질을 할 때 내가 겉뜨기를 할 차례인가 안뜨기를 할 차례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바늘을 잡았을 때 왼손에 있는 코들이 V자 모양 패턴을 보이고 있으면 겉뜨기를 할 차례고 물결 모양이 보이면 안뜨기를 할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리아스 뜨기를 완성하면 이렇게 V자 모양의 패턴이 반복되는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뜨개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고무뜨기입니다. 고무뜨기는 앞서 두 뜨개 방법처럼 한 단씩 쭉 겉뜨기, 쭉 안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코는 겉뜨기, 그 다음 코는 안뜨기, 또 다음 코는 겉뜨기, 그 다음 코는 또 안뜨기 이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다르게 겉뜨기, 안뜨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록올록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고무뜨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 코씩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면 한 코 고무뜨기, 두 코씩 번갈아 가며 겉뜨기, 안뜨기를 해주면 두 코 고무뜨기라고 부릅니다. 몇 코씩 번갈아 가며 뜰 것이냐에 따라 고무뜨기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오늘 한 코 고무뜨기를 해볼게요. 코는 앞뜨개질과 똑같이 15코를 미리 만들었고요. 한 코 고무뜨기는 첫 코는 겉뜨기, 두 번째 코는 안뜨기 이런 식으로 한 코씩 겉뜨기와 안뜨기를 반복해서 떠보겠습니다. 먼저 겉뜨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코는 안뜨기. 이때 안뜨기를 해야 하니까 실을 안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 코는 겉뜨기. 그럼 실을 바깥쪽으로 또 옮겨줘야 되겠죠? 겉뜨기, 안뜨기를 한 코씩 번갈아 뜰 때마다 실의 위치도 바꿔야 되니까 집중해서 떠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단을 떠보았는데요. 밑에 이렇게 뜨개질 된 모양이 앞서 뜬 것들과 벌써 다른 게 보이네요. 올록볼록.
이어서 다음 단을 떠볼게요. 이때 첫 단에서 겉뜨기를 한 부분은 안뜨기, 안뜨기를 한 부분은 계속 겉뜨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코의 수가 적고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코수가 많거나 중간에 뜨개질을 하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코의 모양을 보면 되는데요. 볼록 튀어나왔다면 안뜨기를 하면 되고요. 쏙 들어갔다면 겉뜨기를 하면 됩니다. 중간에 잊어버려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첫 코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안뜨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코는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겉뜨기. 이때 겉뜨기 할 때는 네, 맞습니다. 실을 겉에 두고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안뜨기를 해야 되니까 실을 안으로 두고 안뜨기. 이렇게 계속 한 코씩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해서 떠줍니다. 고무뜨기는 한 코 한 코 다르게 떠야 하니까 헷갈리고 실수하기가 쉬운데 집중해서 뜨고 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요철이 깔끔하게 생기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이 잘 나오면 괜히 뿌듯해지죠. 겉뜨기, 안뜨기만으로 할 수 있는 가터뜨기, 메리아스뜨기, 고무뜨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아서 보니까 똑같은 바늘과 실로 모두 똑같이 15코를 만들어서 뜨개질을 했는데 각각 크기와 모양이 정말 다르죠. 가터뜨기는 앞도 물결 모양, 뒷면도 물결 모양으로 양면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메리아스 뜨기로 한 스와치와 비교하면 더 퐁신퐁신한 느낌도 듭니다. 메리아스 뜨기는 요철 없이 평평한 느낌이 들고 가터뜨기와 달리 양면이 다르죠. 한쪽 면은 이렇게 V자 모양이고 다른 쪽 한 면은 납작한 물결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메리아스 뜨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리아스처럼 사방으로 잘 늘어납니다. 이런 텐션이 필요한 소품을 만들 때 메리아스 뜨기를 하면 좋겠죠? 또 바로 뜨고 나면 이렇게 돌돌 말리기 때문에 모양을 고정시키고 싶으면 블로킹 매트 같은 것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뜨기는 위아래 올록볼록한 요철이 느껴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고무뜨기도 이름처럼 양쪽으로 당기면 쭉 늘어나고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뜨개질에 비해서 한 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뜨개질보다 결과물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무뜨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 코 고무뜨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같은 코스로 시작을 했는데 몇 코 고무뜨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뜨기와 안뜨기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가터뜨기, 메리아스뜨기, 고무뜨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대바늘 뜨개질에서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다양한 뜨개 소품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재미있는 대바늘 뜨개질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